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네, 직접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먼저 선배님에 대해 궁금해할 이화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나는 1979년에 이화여대 자수과를 졸업한 이은숙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섬유예술과가 아니라 자수과였어요. 아마 너무 옛날 얘기라 모를 텐데 나는 원래 예술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정은 가정대였어요. 근데 자수과가 그 가정대에 속한 게 아니라 미술대학에 속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과 선생님 소개로 그 자수과를 가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미대생은 미술을 하기 위해서 뭐 물감이나 이런 걸 시작을 했을 텐데 나는 실과 바늘로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선배님께서는 여러 장르를 오가면서 오랜 실험과 부단한 노력 끝에 투명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형광실을 이용한 선배님만의 독자적인 기법을 창안하셨어요. 이러한 독자적 기법을 창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다녔는데 여기 보는 이런 실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을 무조건 샀어요. 근데 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풀으니까 너무 이렇게 실 자체가 풀려있는 자체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에 참 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부로서 슈퍼마켓을 가면 네. 단무지가 이렇게 진공 포장이 쫙 돼 있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내 작품도 저렇게 진공 포장 같이 쫙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독자성이 돋보이는 선배님만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시기까지는 많은 노력뿐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쓰는 이런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투명한 거를 쓰는데 그 재료의 저는 특성을 살려서 이런 재료를 쓰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고 입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비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니까 왜 이런 재료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이런 작업한 지가 이제 20년, 25년, 80년, 90년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형광색이 이렇게 퍼퓰러 되질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같이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색으로 보고 유치한 색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이런 조명이 들어가고 이런 형광실이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로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품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든 간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고 되게 예술가로서의 열정이 선배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이 나는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살면서 이렇게 그 화상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열정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의 꿈은 예술가가 아니라 현모양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4살, 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4살, 1살 아이를 돌보면서 그 짧은 틈새에 내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개인전을 하는데 파라핀 작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파라핀을 가스불에 올려놨는데 그 파라핀을 가스불에 올려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였는데 그 당시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스불이 과열이 되면서 이 파라핀이 기화현상 그래가지고 기체에 불이 붙는 거 있죠. 그래서 기체가 몇 천도가 되는 불이 났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그 전신마취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한 6, 7번을 하면서 내가 성형수술을 8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가 이제 오른손도 못 쓸 거라고 얘기를 했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냈고 그래서 그 후 3년 동안 내가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나의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 현모양처에서 아이들을 꼭 내가 케어를 해준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이제 큰아이를 데리고 논문을 썼어요. 네. 근데 논문을 나중에 출판을 내려가는데 애 봐줄 사람에서 이제 애를 업고 출판소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애나 잘 보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뭐하냐.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들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하는 얘기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 딸이 기특한데 애라도 봐줘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를 딱 애를 들쳐업고 엄마한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한 얘기가 두고 봐. 내가 나중에 정말 세계에서 잘 나가는 작가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작가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오기로 하신 오기로 말씀. 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난 말이 시가 되고 말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네. 선배님은 2007년 독일의 사라진 베를린 장벽이라는 작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인정을 받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지만 해냈잖아요. 어떤 감격이라기보다 그 사이에 포기를 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과정을 다 일어나고 하면서 오픈날에 딱 바닥에 누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거기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울고 나서 그 다음날에 보니까 아침 신문 1면에 내 기사가 딱 뜬 거예요. 네. 타결 슈피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수드도이치 자이퉁이라고 이제 뮌헨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그게 유럽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신문이에요. 네네. 그 신문에 딱 나오니까 독일 애들이 은숙 너 성공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일을 했으면 아마 제가 안 했을 거예요. 너무 하다 보니까는 악조건인 거예요.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뭐라 그래야지 되나? 너무 쉬운 길은 재미가 없는 거죠. 어려운 길이니까 내가 이거를 막 장애를 헤쳐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화인에게 용기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자식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굉장히 반항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누구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